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깜짝이야. 네. 뭐 프로그램 소개하세요. 네. 오동진 라직의 영화 담당 18번째. 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죠. 네. 우리 둘을 소개하는 거는 뭐 필요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의성입니다. 짠. 네. 정말 자리 꽉 채워주셨어요. 네. 얼굴이 꽉 차죠? 네. 자, 정말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거의 한 4달이 지났는데 네.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사람을 아니, 이렇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좀 방송이 불러주셔서. 좀 네. 잘안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래도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아마 오늘 이후에 김희성 씨가 출연하신 이후에 아마 이 페이스북은 다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서버가. 네. 왜들 이러시는지. 좀 말이 좀 이상한. 왜들 네.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네. 그랬으면 오늘 모신 좋겠다. 이유는 분명하죠. 저희 부산행을 통해서 네. 뭐 국민 밑상이라는 나쁜 별명도 얻었지만 대신 훨씬 더 명품 조연이라는 또 네. 소식을 얻게 된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사실 모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여러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김희성 씨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연기자 이런 상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진작에 모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뭐 촬영은 다 끝났는데 네. 뭐 부산 영화제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여기저기 좀 불려다니면서 네.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일영화상에서 상 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상이? 나무조연상 타셨죠. 부산행으로. 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저보다는 뭐 이렇게 흥분하니 재미없는 말씀하시는 게. 만담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넘어. 네. 네, 오늘 더미스트가 왔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상금 있죠? 예, 네. 부산영화제 예. 부일영화상은. 네. 아직 수령은 못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네. 그 상금이 있는 영화상이 좋은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도 하셨죠? 그렇죠. 네, 이번에. 네,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 네. 올해 배우상 심사위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를 아마 가장 바쁘게 보내신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네. 영화 본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본인의 영화가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올해만 개봉한 영화가 올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예, 개봉 안 했어요. 올해는 예. 부산행밖에 예. 없나요? 개봉? 최근에 네, 한 네. 3, 4년 사이에 필모그래피가 몇 편 정도 되시죠? 대략 한 30편 정도. 예. 3, 4년 동안에 30편 5년, 예, 5년 동안 5년 동안에 30편이면 네. 1년에 6편 정도는 여러분들과 만나고 네. 계신 거죠.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2달에 한 편씩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어떤 시기에는 좀 작품이 몰리기도 하고. 네, 뭐 또 작은 영화들도 있고 네. 잠깐 출연한 영화들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 개봉되지 않은 영화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영화는 뭐죠? 네, 지금 아마 11월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홍상수 감독님의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의 것. 네. 네. 그 김주혁 씨. 저는 아직 제목 외우지를 못했어요. 네, 저도 지금 네, 항상 네, 제목이 이게 맞나? 당신 거, 당신 자신 뭐 이러면서 항상 그러는데 그 이전에 찍은 겁니까? 이후에 찍은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전과 이후. 네, 이후에 찍은 영화입니다. 네. 네, 제가 이걸 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년 1월 아마 개봉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 한재림 감독 그 더킹 그렇게 네. 두 편이 지금 네. 아마 이제 개봉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재림 감독이 관상 이후에 네. 한 그렇죠. 3년 만인가요? 네. 그렇죠? 2013년에 관상이 나왔었죠. 네. 관상이 사실 최고였어요.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김은성 씨를 최근에 가장 잘 알린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네. 그러니까 관상이 많이 봐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네. 관상에서 연기가 정말 빛나는 연기였거든요. 그렇죠? 한 명씩. 부끄럽습니다. 한 명. 그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오히려 배우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그 영화에서 펼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었죠. 사실 뭐 얼굴이 나오는 장면은 2장면 정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얼굴을 가리거나 무슨 심지어는 탈을 쓰고 그것도 제가 다 직접 했습니다만 그래서 찍을 때 얼굴이 나오면 얼굴 나왔어 NG 그러듯이 찍고
나와서는 안 되는 네, 좀 역할이었던 반대로 거죠. 네. 다른 역할들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찍었었죠. 그때 고개 각도가 약간 약간 삐딱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고증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써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인물의 이름이 삐딱사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인물이 나중에 그 한명회라는 것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중간에 알게 돼서 저도 읽으면서 놀랬죠. 네. 근데 그 각도가 아주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몸에서 배어 나옵니까? 아니면 이게 캐릭터라이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연구의 아니 그냥 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꺾고 있었습니다. 근데 꺾인 상태에서 나오는 대사가 딱 어울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요. 네. 그때 발성은 조금 연극적 그런 발성으로 사실은 그 좀 비화인데 네. 그 모든 대사들은 다 그 ADR 작업을 했었어요. 다시 다 전부 다 녹음실에서 다시 녹음을 했어요. 네. 사실 원래 대화의 톤은 오히려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섬찟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생활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톤으로 연기를 현장에서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찍어놓은 걸 보면서 한 감독이랑 저랑 좀 더 장르적인 그런 목소리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낮고 좀 어두운 목소리로 다시 녹음을 했죠. 뭐 전혀 문제는 없었죠. 왜냐하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녹음하는 건 그렇죠. 쉬웠죠. 네. 뭐 입을 맞춘다거나 뭐 네, 네. 사극은 그때가 처음 예, 사극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사극을 평소에는 좀 그 이후에는 없었죠. 시대극은 있었지만 암살은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는 예,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네, 사극이 네. 있었고 그 두 편을 제가 사극으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극을 안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아마 근데 관상에서 워낙 그 뚜렷한 그 연기였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늘 그런 역사극 뭐 또는 사극에서 네.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뭐 워낙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벤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을 연기해서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네. 뭘 여쭤볼까 생각을 하다가 3가지 정도 키워드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명존세. 명존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명치 뭐그 네, 명치 읒, 네, 네. 세게 뭐 이런 네, 뜻인데요. 그 부산행 네, 네, 부산행이 1,200만을 넘으면 네. 마동석 씨한테 그렇게 맞는다. 네. 명존세 당하겠다라고 네. 하셨다가 이제 취소를 하셔가지고 취소한 건 아닙니다. 취소하는 네. 거예요? 1200만이 넘질 못했을 못했으니까 뿐이죠. 네. 취소가 아니라 만류를 했죠. 영화를 보지 말라고. 저는 뭐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 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르실 수도 있어요. 사재기로 할까요? 네. 아니 얼마 안 이제 사재기를 하신다니 참.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아재기가 지금 터지고 있죠. 아니 그래서 아직 안 끝났는데 네. 궁금한 게 명존세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처음에 올리셨던 건가요? 예, 사실은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거의 프로 네티즌이거든요. 뭐 그 정도 용어는 뭐 쉽게 알고 있는 용어였고 모르는 척했을 뿐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척 했다가 이제 네. 1000만 넘은 다음에 뒤늦게 찾아본 다음에 이러다는 죽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만류해 놨다라는 저한테 다 생각이 낚인 있었죠. 거죠. 네. 부산행이 정말 대단한 연기였어요.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다른 연기자분들도 정말 합을 잘 이뤘지만 거기에서 그 김희성 씨가 맡은 악역이 없었으면 뭐랄까 영화적 그런 입체감 이런 것들이 네.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그 역할을 싫어하는 거지 김희성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가 뭐 예. 아까도 뭐 네? 예. 제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배우예요. 예.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데 네.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면 어때요? 예, 뭐 보통 이렇게 그 배우를 미워하는 거는 네. 이 아침 드라마 같은 데서 주로 아주머니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장보러 갔다가 뺨 맞고 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반응 보여주시는 거는 저로서는 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재밌게 보셨고 인물에 그만큼 감정이입하셨다는 거니까. 실제로 좀 당하신 경우가 있나요?
그래도 제정신, 맨정신으로 어떻게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진짜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사실 홍상수. 예. 홍상수? 네, 홍상수 감독의 예전 데뷔작, 장편 아, 데뷔작 돼지가 돼지가 우물에 우물에 빠진 날의 주인공이셨죠. 네. 그때도 정말 네, 정말 그때 이- 정말 젊었는데. 네, 예, 딱 20년 전입니다. 네. 지성파 배우로서 입지를 가지고 계실 때였죠. 아, 그때. 지성 네. 정말 없었는데. 젊고 정말 밉상이었죠. 아, 왜 그러세요? 그 역할이 그랬잖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할이지 않았나요? 지식인의 역할이었죠. 아니, 저는 보면. 그 네. 돼지가 우물에 이제 계속될 겁니다. 예. 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지금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 예. 어떠신가요? 제가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5년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5년 전에 어디죠? 상암동에 있는 네, 영상자료. 예, 영상자료원에서 다시 예. 상영을 해줘서 봤는데 그때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현대적이고 영화가 이 영화는 정말 모던하구나. 네, 음악도 그렇고. 네, 네. 이렇게 낡지 않는 영화구나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홍상수 감독의 이름 성함을 키워드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인상적인 복귀작 중에 하나가 또 북청방향이었죠.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오, 또 오늘 준비 많이 했기 했는데? 때문에 원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살짝 삐짐. 그렇죠. 북촌방향. 네, 북청방향으로 또 왜 그 영화 출연시켜준다면서 약속을 안 지켜?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거기서 영화 속에서 그런 데서는 홍상수 감독이 쓴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때 홍상수 감독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사가 된 듯한 느낌. 아니요, 전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대사를 쓰셨더라고요.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김상중 씨랑 네, 그 술 먹으면서 사업 전에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 베트남 가서 망했어. 살 엄청 쪄서 네. 돌아왔는데 많이 망가졌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다 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침에 가서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감독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그 김희성 씨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좀 많이 합의를 해서 아니요, 전혀. 그냥 보고 너무 웃겼고 너무 기가 막혔고 그냥 열심히 외워서 그냥 했죠. 저는 재연인 줄 알았어요. 일단 우연하게 인사동에 만나서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가 그 에피소드를 영화 속에서 다시 차용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통쾌함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쾌하다는 표현 이상한 통쾌함이죠. 스스로의 어떤 왜냐하면 김희성 씨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과거를 좀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나 자신의 어떤 모습도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홍 감독님한테 평생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첫 번째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 끝난 다음에 나는 평생 홍상수 감독의 배우로 살 거야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두 번째 영화에 저를 안 쓰시고 세 번째 영화에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자 속으로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그 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대로 그 영화에서 원망을 이제 전혀 저는 하셨군요. 표현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홍상수 감독이 북청방향 전에 몇몇 작품이 살짝 좀 뭐랄까요 그냥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네. 살짝 좀 매너리즘 자기 복제 자기 복제 자기 좀 중원본이 있었죠. 반복되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항상 좋았지만 네. 그러다가 북촌방향에서 다시 이렇게 네, 북촌방향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네. 그런 네.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데뷔작 그다음에 네. 복귀작 복귀작이죠. 사실은 사실 복귀작이라기보단 제가 연기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겠다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루만 같이 재밌게 놀자라고 하셔서 했던 작품인데 그 작품 하면서 그 너 같은 스타일의 남자 배우가 네 나이에 별로 없으니까 너 계속 배우하면 어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 굉장히 크게 힘이 돼서 다시 배우를 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러니까 얘기 나오신 김에 네. 그때는 그러니까 북촌방향 출연하기 바로 그 직전 요때의 느낌은 나 연기 안 할 거야 이런 과정이었습니까 그때? 그때 연기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때였죠. 네.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연기를 그만뒀던 때랑 똑같은 상태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연기보다는 뭐 다른 일. 뭐 쭉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제가 확실히 긴급- 예. 국정 방향이 복귀작이 됐네요. 그렇죠. 네, 네. 더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우성 배우님께 트위터란 네. 이런 트위터란? 트위터에서 또 파워트리터리안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트위터에서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양날의 칼. 네. 트위터 항상 헛발질하기 되게 쉬운 곳이고 저도 사실 여러 번 실수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떨 네. 때는 네.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받게도 하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네. 도구라고 생각해요. 팔로워가 실례지만 4만 명 정도 아마 되는 걸로 막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 리트윗되면 뭐 정말 영향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트위터 가능한 한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네. 네. 뭐 요새 뭐 너무 하여튼 그렇죠. 세상이 막 복잡하고 네. 답답하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많아서 가끔씩 그냥 툭툭 또 내뱉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던진 사회적 화두는 트위터에서 그런데 최순실은 네. 저런 이상한 통쾌함이 있어. 자, 그래서 복귀작이 북선 방향이고 그 다음이 이번 작품인가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도 있었죠. 그렇죠. 누구의 딸도 아니 해원에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북선 방향 이후부터는 홍상수 감독하고 꾸준히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 홍 감독님 그 작업실에 가보면은 배우들 사진이 쭉 붙어 있고 네. 사진마다 발을 정자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번 출연했는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써 놓으시는데 네. 아마 그 제가 지금 아마 이제 횟수로는 네. 두 번째 거의 지금 아하. 복귀하면서 열심히 해서 많이 따라잡았고 네. 생애 최다 출연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선두가 누구인가요? 그 유준상 성균 씨인가요? 씨, 이성균 씨가 이성균 씨. 이성균 씨가 네. 선두고 아마 제가 2위권을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죠. 유준상 씨와 함께 네, 치열한 아마, 경쟁. 한동안 이제 김상경 씨가 좀 예, 김상경 씨는 이제 지는 해 더 이상 출연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좀 정치하고 있는 게 권해요. 네, 그렇죠. 네, 다시 떠오르는 해 김의성. 네. 자유연덕도 출연을 하셨고 연달아서 요즘 최근에 나오셨죠. 네. 아까 제목이 안 붙네. 홍상수 감독 최신작. 최신작 당신의 것과 당신 자신의 것.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네. 역시. 당신 자신, 답답합니다 정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홍상수,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금방 말씀하셨는데 가슴 아프시다니까 제가 갑자기 여쭤보기가 그러네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네. 베트남. 아 베트남. 네. 제가 배우 그만두고 베트남 가서 한 8년 정도 일했거든요. 뭐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 많고 직접 살았던 거 완전히 살았던 건 3년 정도 되는데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트남 드라마 제작했어요. 현지 드라마. 네. 정말 그게 저 머나먼 송박강이 그거는 저희가 가서 찍은 한국 드라마 네. 베트남에서 로케이션 한 거였고 저는 베트남 로컬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머나먼 송박강이 베트남을 가게 된 계기가 돼서 뭔가 인연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때 네. 처음 베트남 경험했었으니까 네.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한때 성공도 했지만 그 사실은 망해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부산 영화제에서 그 주관하셨던 네. 그 M모사의 네, 그 네, 파티에서 네. 거기서 아시아의 젊은 스타상을 받았던 베트남 네, 있어요. 가수 겸 네, 배우가 네, 있었어요. 네, 그 네. 친구한테 아이돌. 예 네. 내가 베트남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 모잉어가이라는 드라마를 그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베트남의 드라마 수준을 바꿔놓는 그 계기가 됐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젊은 세대가. 그래서 사실은 내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어허. 좀 뭉클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 파티를 잘 만들었구나. 감사합니다. 네. 아전인수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베트남의 털교 문화와 드라마 문화를 그렇게 바꾼 작품을 만드셨는데 왜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일은 되게 잘했는데 사업적으로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키느냐 여기에 좀 어둡고 그런 계획 제대로 잘 못해서. 네. 사람이 망하면 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겪게 되잖아요. 네, 네. 뭐
뭐 흑역사 기간이 다들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남자가 사업을 하고 나서 잘 안 되면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까? 저 바로 그 북촌 방향 찍던 그 무렵에 5년 전에 배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저 정말 지하철 요금 없어서 막 걸어다니고 그랬었어요. 김희성 씨가 네네. 네. 물론 뭐 뒤져보면 돈이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뭐 그냥 힘들고 그냥 말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매일 한 거의 15km씩 걸어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많이 좌절했던. 그렇죠. 네. 많이 근데 힘들었죠.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자가 이게 뭐랄까요, 자기 연기 투혼 같은 것이 생기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그런 건 별로 안 생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없어지는 건가요? 생긴다면 되게 멋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네.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 그 기간이 김희성 씨한테는 엄청난 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예, 어떤 경험이든 힘든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그런 어떤 정서적인 자극은 네. 나중에 연기하는데 다 자산이 되고 사실 제가 뭐 10년 넘게 연기를 안 했었지만 다시 탁 연기를 하니까 좀 늘어 있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옛날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네.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연기 공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됐어요. 스펙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역에서 또는 예를 들면 건축학개론에서 그렇죠. 교수 역을 했을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족선 네. 청바지 뭐 그런 모던한 뭐 거의 비슷한 근데도 그 교수역을 제가 보면서 의외로 교수역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남영동 1985를 보면서 굉장히 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정말 남영동 1985도 있었지.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1980년대에 흔히 말하는 운동권 세대이셨고, 그다음에 연기를 통한 어떤 이념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랬던 분이 그 독재 정권의 수하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좀 이게 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할 텐데 또 엄청 또 인상적인 연기를 또 보여주셨거든요. 거꾸로 오히려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찰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관찰 많이 하지는 못했었죠. 그냥 근데 배우는 그냥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 내 안에서 그 역할하고 닮은 부분 찾아서 하는 거니까. 네. 거기도 뭐 그냥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툭툭 편린들이 묻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힌트 얻어서 연기하는 거죠. 근데 악역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중간 관리자 악역이에요. 네. 그 오피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부장이죠. 그죠 부장.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약간 눌리고 그렇다고 또 밑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밑을 또 약간 좀 뭐랄까요 억압하고 생활형 악역. 그렇죠. 생활형 악역이죠.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생을 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의 편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내재된 어떤 자신의 에너지로 발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게 사실 한국 사회 40, 50대 남자가 대부분 그렇죠. 생활형 악역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배역도 많고 그런 연기가 실제로 제 세대를 많이 이렇게 대변한다고 할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미워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또 이해하게 되는 뭐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일상의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저 질문도 뭐 올랐습니까? 회장님 역할이나 로맨스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지 궁금해요라고. 네, 김하나 씨가 질문을 해주셨네요. 멜로 영화를 안 하셨죠? 예, 복귀한 다음에는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래서 저보고 어떤 역 하고 싶냐고 얘기하면은 어떤 역은 특별히 없지만 여자 배우랑 같이 연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배우랑 연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1대1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작품 안에있지만 같이 이렇게 대사를 나누고 뭐 얘기하고 뭐 그 일이 일어나고 꼭 무슨 로맨스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이런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여자 배우랑 좀 얘기라도 좀 그게 사실 그런데 그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배우만 많고 여배우의 여성 역할이 굉장히 적어요. 영화 한 편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좀 체크해 보는데,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끼리 얘기하고 서로 때리고 그냥 그런 것만 하고. 그래서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유 좋죠. 예. 예, 중년의 사랑 이야기도 좋고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회장 역할. 네, 회장 역할. 저 회장 역할 굉장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억눌린 듯한. 이번에 드라마에서 네, 그 W에서. W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회장실에서 양복 입고 앉아서 호통 치면서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서류 던지고 그냥 그런 것만 하면서 좀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좀 있어요. 아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W 촬영 조건이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가 조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출연. 아니 조건은 아니었고 처음에 그냥 출연 앉아서 사람 앉아서 이렇게 그냥 네.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나중에 막 총을 쏘고 사람을 때리고 힘들었어요. 더블유가 뭐 엄청 인기를 모았죠 이번에. 네. 네. 근데 아직은 회장역보다는 그냥 부장역이 좀 왜 저를 그렇게만 보세요? 아니 그 왜 오피스에서 제 능력을 그 이렇게 복도에서 밑에 직원하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예, 계단에서 네. 가장 예, 큰 오대환 씨하고 예, 그 진짜 리얼해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그 사무실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복도에 나가 거기 그 계단 밑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고스톱 피면서 뭐 네. 부자 야 네가 책임을 맡아 뭐 등등등등 서로 음모를 꾸미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공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포즈나 어떤 그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리얼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전혀 안 하신 거죠? 조직 생활 안 했죠. 아니 제가 그 회사 배우 안 할 안에서 때는 뭐 아니 그래도 회사를 운영을 예, 하신 그렇지 거니까. 뭐 회사에서 뭐 누구 네. 밑에서 일해본 적은 없죠. 그렇죠. 네. 참, 네. 역시 배우는 자기가 살지 않았던 인생도 자기 것을 가져오는 비범한 재능이 있다. 뭐 그렇죠. 아니 그거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뭐 그건 뭐 꼭 살인해봐야 살인자 하겠습니까? 아이 참 답답하시네요. 잘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이른바 캐릭터라이징이 안 되거든요. 네. 좀 인상적이었던 영화도 이제 그 대중적으로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지만 이제 흥행을 잘하지 못했지만 소수 의견에서 맡으신 역할도 네, 상당히 네. 인상적이었죠. 네. 그 신념 있는 검사. 조작을 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진실을 그거 신념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자기 신념. 네. 틀어진 신념이 틀어진 있죠. 그런 네. 신념이죠. 네. 그렇죠.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네. 명언 주면서. 네, 그 마지막 장면 대사는 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네, 나는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네. 박재호, 그 이경영 선배가 맡으셨던 네. 그 누명을 썼던 피고인 네.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자랑하지만 그 대사는 제가 썼습니다. 너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니? 그렇죠. 라고 넌 또 근데 넌 그렇죠. 뭐래니라고 네. 얘기하는 데서가 있죠. 진짜 어떻게 보면 말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삐뚤어진 얘기. 네. 예. 그 대사 정말 제가 평생 배우하면서 뱉었던 대사 중에 제일 좋은 대사. 제가 써서가 아니라. 역시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찰싹찰싹 이렇게 달라붙었던 것 같아요, 대사. 네, 그 마지막 장면 너무 좋았고 윤계상 씨랑도 너무 재밌게 찍었고 찍고 나서 좋은 장면을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화가 좋았어요, 소수견이. 네. 아깝게도 뭐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좀 아쉽지만 네. 극장이 많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IPTV 등을 통해서 보시면 네. 상당히 만족하실 만한 네. 영화이죠.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니까 여러분 좀 네. 많이 봐주십시오. 아마도 지금 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그렇죠. 또 이 세상 울리는 것이 있는 울림이 특히 있는 지금 작품이죠. 고 백남기 씨 네.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아직도 지금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뭔가 겹쳐 보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과. 네. 네. 저는 그 영화에서 이경영 씨하고 누구시죠? 그 경찰의 아버지 네네. 장광 장강 씨. 선생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예, 마지막에. 저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둘 다 아들을 잃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 예. 아버지들이죠. 네. 소수 의견 좋은 작품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좋은 감독들하고 좋은 작품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 1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나오는 좋은 작품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작품들에 많이 출연해서 배우로서는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촬영장에서 가장 즐거웠던 영화는 어떤 영화를 꼽으실 수 있나요? 촬영장에서 즐거웠던 건 오피스. 오피스. 네. 배우들끼리 워낙 재밌었어요. 뭐 고하성 씨, 뭐 박정민 씨, 류현경 씨, 배성우 씨, 박성웅 씨, 뭐 네. 오대환 씨, 뭐 전부 다 너무 재밌게 어울렸고 지금도 같이 계속 연락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만나고 서로 계속 그 아직도 단톡방이 유지되고 2년이 넘었는데 유지되고 있고 그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고화성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다 혼자만 떨어뜨려 놓고 밥 먹으러 갔을 때 네. 그 거리 한가운데서 이렇게 주민 네. 주민 네. 체크아웃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뒤돌아봐서 쳐다보는 눈빛에서 네. 이 영화가 추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고하성 씨가 비정규직이고 다 이제 나머지 네. 분들은 이제 정규직인데 정규직들만 모여서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일은 또 일들을 시키고 예. 그 영화 보면서 저는 첫 장면 네. 남자가 퇴근하면 보통 이게 양말 바로바로 벗고 넥타이 벗고 뭐 그러는데 저 영화 좀 잘못 찍은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디스요? 네. 아, 첫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네. 내가 현관 쪽으로 와서 슬쩍 네. 오피스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일의 원인의 제공자의 역할 비슷한 걸 하신 거죠. 그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악역이죠. 저야 나쁜 뭐 그냥 악역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 네. 상급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냥 네.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만 소수의견만큼 네.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만 많은 관객들을 만나지 오피스도 역시 예. 네. 저 어떻게 왜냐하면은 관객이 많이 드는 작품들은 네. 다들 많이 사랑을 하셨으니까 네. 오히려 좀 사랑을 덜 받은 그런 작품들한테 그 애정이 더 남아 있달까 그 미련이 남는달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는 만족스럽게 좋은 작품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많은 관객들이 안 봐주셨을 때 좀 그런 아쉬움도 큰 것 같아요. 오피스가 그래도 깐누드하고 네. 깐을 갔는데 깐 미드나잇 예. 세션이었죠. 네. 그러니까 미드나잇 그런 스크린. 장르적 요소 때문에 네. 이거 좀 억울하지 않으셔서 같이 못 가셨죠 그때? 예. 네. 그때 저는 뭐 촬영도 있었고 그렇죠. 다른 네. 영화 촬영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배우들이 갔었으니까. 네. 자또 뭐가 올라왔습니까? 아까 명전세 추가.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진짜. 뭐 추가라는 눈치 없이 말이야. 미웠나 봐요. 말씀하시는 게. 네. 네. 뭐 연기 시작한 이야기를 2박 3일이 아닌 2분 3초 내로 말한다면 저 네, 기억하시는 게 그거는 제가 한번 연기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뭔가 물어보셨을 때 전에 그 얘기하려면 2박 3일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 3초? 2분 3초 길잖아요. 그렇죠. 뉴스 리포트보다 좀 길죠. 그렇죠. 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다시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 마침 제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열려 있는 상태라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결심했고 그리고 결심한 다음에는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나는 다시 배우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살면서 기다렸어요. 그건 참 멋있는데요. 살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예, 근데 그게 말을 해도 자기가 못 듣는 수가 더 있겠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맑게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들 힘들 때일수록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만약 8년 동안의 공백이 없었으면 네. 지금 어떤 위치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했다면? 네, 계속 그때도 하셨다면 한번 저희가 지금처럼 그런 말씀 한번 네. 나눴지만 네. 제가 35부터 45까지 연기를 안 했어요. 네. 남자 배우로 따지면 정말 금 같은 네, 시기잖아요. 황금기죠. 네, 꽃 네. 같은 시기고 좀 후회도 있죠. 아쉽죠. 네. 그 좋은 시기들을 놓치고 나이 다 들어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는 게 만약 계속했으면 뭐 더 뭐랄까 그런 이렇게 부구라는 게 좀 그렇지만 더 나은 위치에 네. 그 더 좋은 포지셔닝을 한 배우 그리고 더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돼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저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8년
10년의 기간에 뭐랄까 그 연기에 대한 배고픔 그때는 못 느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다시 연기하고 이 연기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 고마움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후회 없고. 길게 보면 이 통과 의례 같아요. 만약에 8년 동안의 공백을 그동안 이제 그때 사업을 안 하고 만약 김희성 씨가 그랬으면 그게 쭉 왔다면 지금쯤 막 사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제 성격상 네. 분명히 이제 남의 소리, 남의 얘기 막 네. 들으면서 아 이거 뭐 해볼까 막 이러고 그리고 그냥 늘 해오는 배우일 그러니까 맨날 이거 힘든데 이런 생각하고 불평도 좀 있었을 거고 내 사업체를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겪을 일이 있을 그러니까 그걸 건가요? 네. 앞에 겪었던 게 오히려 네.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도 망하셨나요? 네, 그래도 지하철비는 있었어요. 아시는 듯한. 네, 아, 잘은 모르지만 아니야. 그 얼굴 알아요. 보면 네. 보통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 그런 관상이시라서 네. 자, 근데 그 파워 트위터리언이고 네. 그 트위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발언과 정치적 발언 꼭 발언을 작게 하신다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평상시에 어떤 접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화인 중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어서 네. 그런 뭐 정책 모임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혼자서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편이세요? 저는 완전히 혼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에 없어요. 한 번도 서명을 안 했거든요. 네. 당에 가입하라 그러면 당에 가입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당 활동 특히 이 소위 그 배우나 네. 기타 이런 소위 저희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런 색깔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정당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렇죠. 활동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라서 그 오히려 그냥 제가 유지하는 스탠스는 뭐 제가 특별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없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일에 대해서 그냥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우회적으로 질문하면 돼요. 네. 네. 그 지지하는 지금 미 대선 후보가 네. 누구냐? 트럼프냐 힐러리냐 샌더슨이냐 샌더스냐, 그리고 예. 또 녹색당의 여성 정치인이 있어요. 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뭐 힐러리냐 샌더슨이냐 네. 트럼프냐 여기 위치에 보면 저는 미국도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겪고 있기 네, 때문에 한번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네, 좋은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통쾌하다니까.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행동으로 많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셨잖아요. 뭐 이거 예. 부산 영화제 때도 그랬고 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붙이고. 네. 아 이번에 그렇죠. 개막식 때 네. 그 얘기 하지 네.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뭐 하여튼 어쨌든 왜냐하면 이번 부산 영화제 때 많은 배우와 감독들이 뭔가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김혜성 씨가 그걸 한 것이 매우 유효적절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부산 영화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파동들을 금방 잊을만 아니냐 이랬을 때 적게 이렇게 또 한번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이 보이콧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셨는데 보이콧은 보이는 의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다 보이콧한데 너는 왜 거기가 있어 이런 얘기 듣는 네. 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저는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 클럽 나이트의 조명이 지금 계속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와서 지금 또 켜졌네요. 네. 뭐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시는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런 그렇지 거 않은데요? 있어요? 아니요. 아까 이제 주로 이제 감탄사들이 많은데. 네. 대단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흑역사를 다 보내시고. 요즘 네. 개인적인
그 일상도 좀 행복하시죠? 그 네, 제가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사랑도 하시는 것 같고 아이, 사랑은 뭐 이제 그 여자친구 만난 지 벌써 5년 넘어서 네. 뭐 사랑이라기보다 뭐 강력한 의리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스타일을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음. 한국에 왔을 때 네. 부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부인하고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편안해하기 시작할 고지음부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막 아이언맨 네. 엄청나게 네. 대형 스타가 되고 네.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인권 선배도 그분도 이제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포동을 겪으시다가 네. 그 형수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편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저는 네, 저 아주 여자친구랑 편하게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살거든요. 네. 같이 산지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같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 네. 꾸준히 같이 살고 있는데 뭐 같이 생활하는 거 너무 좋고. 연기에 대한 그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메시지도 항상 뭐 하지 않나요? 네, 쓸데없는 소리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뭐 오빠가 제일 잘생겼어. 뭐. 아하. 그렇구나. 기회가 된다면 외국 배우분 중에서 함께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는 할리우드를 간다면 아, 네, 예. 뭐 기회가 된다면 할리우드도 뭐 한국에서도 이제 그렇죠. 네. 해외 스타들이 와서 영화를 예. 찍으니까요. 네.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네. 너무 훌륭한 배우들. 사실 국내에도 제가 같이 연기해보지 못한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 너무 아까 많죠. 그 여배우를 뭐 얘기하셨으니까 할리우드 여배우를 한번 짚어보시죠. 나오미 와츠? 다 남자만 떠오르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예. 남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역시 저는 알파치노. 그냥 네 그런 분도 보고 싶고 그냥 보고 싶죠. 예, 잭 니콜슨 같은 분, 그렇죠. 예, 너무 보고 싶고. 사실은 잭 니콜슨, 한국의 잭 니콜슨이라고 부를 수 있죠. 너무 무리한 연결이신 아니에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외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잭 니콜슨이 갖고 있는 그 연기적 스펙트럼을 지금 김희석 씨가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불빛이 약간 계속 신경 쓰긴 하죠. 네. 그렇긴 하죠. 뭐, 네. 네. 약간 좀 보수 중에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제일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는 연기를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제. 네. 아, 그 누군가요? 필립스 모프만이라는 필립 세이머 호프만. 예, 네. 그 배우는 나이도 저랑 거의 비슷한 그렇죠. 또래이고 네. 뭐랄까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한 10년 전쯤부터 아 나는 이 배우와 뭔가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연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2년 전인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었죠. 네. 네. 보통 그 몰입도가 강한 배우죠. 그런 배우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그렇고 사실은 예. 그 전에 히스레저도 그렇고. 예. 보통 자기 몰입도가 너무 강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예. 뭐 힘들어하는 네, 거죠. 힘들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그냥 그러고 싶은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막 깊이 몰입해서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뭐 역할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런 건 좀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좀 닮고 싶고 네. 그렇게 좀 강하게 자신을 그 캐릭터 안으로 몰아붙이는 걸 좀 담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W라는 드라마 하면서 좀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생겨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아하. 마지막에. 그 연기를 정통으로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이게 두 분이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라이브입니다. 아 라이브입니까? 누가 여쭤보셨는데. 아, 라이브냐고? 예. 라이브입니다. 네. 자, 그 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 갑자기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연기학, 그러니까 김희성 젊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이거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연기를 정통으로 공부하시고, 예. 뭐 연극부,
그다음에 극단 뭐 이런 과정을 겪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저는 뭐 정통으로 공부를 했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연기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대학교에서 서클 활동으로 시작을 지금으로는 동아리 활동으로 네. 시작을 했던 거고 처음에 운이 좋아서 쉽게 좀 이 업계에 진출했었고 네. 그러다가 실력이 딸려서 그만뒀고 네. 뭐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뭐 중간 과정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간 사업하느라 베트남에 가느라고 그러니까 그때 네. 베트남 뭔가 베트남에 빠지게 한 요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기를 그냥 그만두고 살 길을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지금 베트남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이었죠. 막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을 때였었어요.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참 붐이 있을 때였고.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김희성 씨와 같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그 젊은이들에게 꼭 그런 정통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도 될까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연기자가 되는 건 쉬워요. 내가 연기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네. 이 직업 배우가 되는 건 어렵더라고요. 이 연기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거는 확률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배우들이 연기만으로 먹고 살지 못하고 있고 이미 배우인 사람들도 그래서 젊은 배우 지망생들한테 막 쉽게 열심히 해봐라 끝까지 꿈을 쫓아봐라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현실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연기자로 산다는 거는 되게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조금 더 하여튼 좀 더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좀 더 노력해 보면 혹시 안 되더라도 혹시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더라도 분명히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일 거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장호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이장호 감독 같은 이제 좀 원로 감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네. 중견 감독님이신데 네. 아직 네. 활동을 아직 왕성하게 하셔야 되니까요. 요즘 영화 너무 자극적이야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바보선언 무릎과 무릎 사이 맞아요. 엄청 자극적인 영화 어우동 당시에 가장 자극적인 상업 영화 진영에서 가장 그런 말씀하시면 자극적인 어떻게 합니까? 영화였죠. 네. 제가 이렇게 네. 여쭤보는데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좀 이렇게 지내오신 분들은 요즘 영화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해요. 네. 특히 이제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특히 2010년대 넘어오면서 지금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갱스터 누아르라든가 이런 작품들 보면 그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 씨도 영화가 좀 바뀝니까? 아까 언뜻 맨날 이제 남자들끼리 나오니까 쌈박질하는 영화 만든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시긴 했지만 좀 영화가 좀 바뀌나요?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은 수시로 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제가 늙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은 빨리 머리에서 지우려고 하고 그 당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화에 나는 어떻게 잘 끼어들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뭐 옛날 영화는 옛날 영화대로 즐기고 지금 영화는 지금 영화대로 즐기고 그래서 옛날보다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 건가에 대한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명언을 계속 날리시고 뭐 이 친구 연기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후배로 꼽는다면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너무 많겠죠 또. 네, 뭐 젊은 배우들 굉장히 연기 잘하죠. 네. 네. 그 아이돌 출신 배우들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그 짧은 웹 드라마를 제가 무정 출연했는데 네. 그 도경수 씨랑 같이 출연했는데 뭐 엑소에도 예, 그 눈이 주는 그런 힘이나 이런 게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후배들이 많구나. 아니 뭐 그런 임시완도 제국의 아이들 예, 출신이고 예, 이준 뭐 다 사실은 네, 그렇죠. 아이돌 다 그 출신이죠.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아이돌 출신은 뭐 어때? 뭐 연극했던 사람은 뭘 잘해. 이거 다 좀 미리 이렇게 재단하는 편견들인 것 같고 또 나이 먹으면 더 잘해. 젊으면 좀 서툴러. 이것도 저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그 배우들끼리 좀
기싸움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후배 배우들하고 이렇게 예. 한 프레임에 잡힐 때 예.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연기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집중해주는 네.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싸움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네. 배우에 따라서는 뭐 그 흔히들 그러니까 그- 이긴다 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네, 하죠.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는 배우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쪽입니다. 그래도 연기 활동 하시는 중에 좀 어떻게 힘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예. 그러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게 꺼내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본인 출연작이라든가 아니면 명작 중에서 한 번씩 뭐 보면- 영화를 이렇게 다시 자꾸 보는 편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사가 안 써지거나 글이 안 써지면 해밍웨이 책을 꺼내봐요. 해밍웨이 글이 짧거든요. 네. 그 기사체의 그 짧은 리듬을 네. 이렇게 읽으면 다시 한번 그 리듬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해밍웨이 뭐 강 건너 서쪽으로 뭐 태양 또다시 떠오른다 이런 거 이렇게 몇 페이지 읽다 보면 다시 써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배우도 연기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항상 80년대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들, 그러니까 프리티 우먼이나 네. 빅 같은 그런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톰 행크스 나왔던 네. 네, 톰 행크스. 관객을 즐겁게 해주고 관객이 원하는 걸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영화들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관객이랑 안 싸우잖아요 그런 네, 영화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영화 이렇게 쭉 넉넉히 보고 네. 그 표현도 좋은데요. 네, 관객과 싸우는 영화가 있죠. 그렇죠. 특히 지금은 뭐 대부분의 영화들이 관객과 머리 싸움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더 강한 자극을 주려고 싸우고 하는데 이래도 안 볼래. 그렇죠. 뭐 이런 약간 느낌이 무섭지 있죠. 피 나오지 이러고 뭐 이런 일들이 근데 예전에 몇몇 영화들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관객과 같이 가는 포레스트 검프 뭐 그런 영화들 90년대 초반 뭐 그때까지 영화들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네. 이 평상시에 이렇게 성찰이 많으니까 그냥 뭐 얘기 자체가 그냥 질문이 뭐가 또 있습니까? 네, 연기하시면서 배우 김우성과 자연인 김우성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럼 뭐 아무래도 캐릭터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네. 그 이런 얘기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허공에다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싹 된다 이렇게 연기 잘 못하거든요.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못하기도 하고 그냥 제 안에서 찾아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행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니까 용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굉장히 판단 빠르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을 것 같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그 대신에 그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한 판단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런 면이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떨 때는 되게 너그럽게 살지만 어떨 때는 되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런 면들 잘 찾아내서 그 면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냥 나 자신 안으로 더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기하니까 캐릭터와 제가 충돌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얘기를 네.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거기서 나 자신을 거기서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연기적 과정, 그것이 이제 일반인들과 좀 다른 부분 아니에요. 뭐 재밌는 질문이 있었나요? 뭐 별로. 지금 올라온 네. 질문 중에서 네. 톰 행크스의 빅 지금 필름 포럼에서 디렉터스 컷 확장판을 국내 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정보네요. 다시 보고 싶네요. 저도. 필름 포럼에서 올린 거군요. 이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올린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가 저 필름 포럼입니다. 신촌에 있는 필름 포럼이라는 극장이고요. 여기 아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술 영화들 그리고 작은 영화들 많이 상영하는 곳이고 지속적으로 영화들을 좀 길게 상영하는 곳이에요. 네, 주차도 됩니다. 네. 2시간 무료랍니다. 네. 종종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행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석이라는 인물. 용석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전형적인 38역 세대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분명 대학 때도 그렇게까지 얍삽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질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석에 대해서 용석의 어떤 과거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상상을 좀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잘 접근을 안 해요. 그게 사실 교과서에 있는 방법인데 그 사람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전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인물, 완결된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 인물의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인물들도 있죠. 이 인물이 과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인물은 현재 이 사람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공포, 그 공포 속에서 이기심이 어떻게 괴물처럼 작동하는가 이 얘기라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요즘은 무슨 책 읽으세요? 요즘 책 거의 못 읽고 있어요. 지금 심사 그다음에 예. 여러 가지 지금 그, 네. 손을 댄 책은 정신병원을 탈출한 여신 프레아라는 장르 소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네. 앞부분 읽으셨던 얘기군요. 네. 짧게 정신병원을 탈출한 여신 프레아. 프레야. 네. 짧게 공지를 드릴게요. 지금 댓글도 계속 올리시고 좋은 네. 질문들 남겨주시는데요. 댓글 올리신 분들 대상으로 네. 누구죠?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글로리 앨범. 그 언제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까?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이거 새 앨범. 많이 바뀌었네요 얼굴. 아니, 좋은 선물 가져오셨는데 네. 폄하하고 브리지 그러세요. 존스의 다이어리, 베이비, 브리지 네. 존스의 베이비, OST. 네, 이 영화 또 한국에서 좀 네, 됐죠. 등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페르노라는 책도 네, 네,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소설책도 있습니다. 분노의 날들, 실비 제르메. 네, 저 책을 제가 네.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뺏어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보관을 지금 유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계획도 참 궁금해요. 뭐 지금처럼 뭐 열심히 활동하실 것은 기본인 것 같고, 네. 네. 더 바빠지실 텐데, 그렇죠? 연기 외적으로도 바빠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연기를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그 연기로 계속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구에게 뭐 모범이 될 기회가 없었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삶의 여유도 좀 더 찾아가고 배우로서의 경력도 더 쌓아가면 후배들에게 이렇게 뭔가 저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존경이 아니라 이렇게 신의 이렇게 그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배 그리고 배우로서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뭐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배우로서 나이 먹은 배우로서 네. 잘 살아가고 싶다 그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앵거스 딕턴이 이제 사람의 그 만족도가 생활의 만족도가 그 연봉으로 따지면 7만 달러라는 거. 7만 달러 정도에서 7만 달러까지는 행복지수 계속 올라가다가 7만 달러를 넘어가면 이분 포인트가 되다가 오히려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만 달러 버는 사람이 7만 달러 버는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는 거죠. 배우 분들에게 어떤 물질적 풍요 또는 그 뭐랄까 출연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가요? 일단 출연료는 제가 그 쌀을 사는 제일 중요한 그 원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 한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많이 받는 거는 또 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작품을 급히 고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작품들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돈에 쫓겨서 빨리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 배우로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는 더 좋은 작품을 선택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죠. 안 그러면 쫓겨서 선택하고 그러면 더 안 좋은 선택 또 점점 더 안 좋은 선택들을 해서 이게 계속 밀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그러니까 씀씀이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 만들어 놓고 네. 잘 벌면서 차근차근 작품 활동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배우분들이 퇴직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퇴직금이 없죠. 그건- 하지만 정년도 없으니까. 아, 네. 아, 그게 그렇구나. 저는 그러면 정말 정년 없이 언제까지 네. 그리고 목표하는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연기 활동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래도 해보고 싶다. 경제 활동으로서의 연기는 네. 저는 그냥 60세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한번 거의 그래도 한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 정도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뒤로는 즐기기 위한 정말 즐기기 위한 연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연기와 관련된 다른 일들 네. 그러니까 후배들과 관련한 일들 영화계와 관련한 일들 네. 좀 그런 일들 하면서 네. 연기는 더 즐겁게 하고 싶어요. 민감할 거꾸로- 수는 있는데 돌직구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네. 출연료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은 뭐 이렇게. 예. 영화 중에서는 역시 최근작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부산행 제일 네. 많이 받았고 네. 다음 작품 조금 더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뭐 네. 인센티브도 또 아니요, 인센티브는 사실 영화 한 편에 배우 한 명, 두 명 아, 받을까 그렇군요. 말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계약은. 그래서 아직까지 저 같은 미미한 배우는 그 인센티브 계약은 아직 언젠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부산행이 그 1,몇백만 원 했기 때문에 모든 배우가 다 그렇게 네. 이 나눠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일단은 아직 부산행과 관련된 이제 그 수익금이 정산이 정산이 아직 안 안 된 돼 거죠. 있고, 네. 예, 저는 이제 투자사와 제작사의 그 네. 아량, 배려 이런 걸 약간 기다리고는 있죠. 국제시장도 나중에 정산이 되고 나서 개봉한 다음에 한 9개월 정도 뒤에 네. 보너스들이 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국제시장 있다고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많은 보너스를 네. 예, 풀었다고 그래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한국 네. 영화계에서 롤 모델은 이제 부러진 화살 같이 이제 n분의 1을 하는 그런 네. 영화도 있었죠. 이런 질문도 있네요. 감독님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요? 라고 또 김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 질문을 주셨네요. 연출을 해도 되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굉장히 그 사적인 영화, 네. 뭐 15분짜리 그런 그냥 만들어서 나 혼자 보는 영화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남의 돈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좀 재력이 생기면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그거 내가 아니요, 그냥 내가 만들 거야. 전혀 절대 아니시죠? 없어요. 내가 만들 거야. 해보셔서 재력이 생긴다고 자기 영화를 막 만들면 그거 안 돼요. 자기 돈으로 영화 만드는 거는 자살행위고 네. 남의 돈으로 영화 만들 때도 정말 신중해야죠.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이제 영화판에서 그런 농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5억의 빚을 진 사람은 영화를 하다가 잠을 못 자요. 네. 네. 왜냐면 그걸 다시 네, 갚아야 복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눈이 시뻘개지도록 기획안 쓰고 시나리오 개발하고 그러는데 영화를 하다가 50억의 빚을 지면 잠만 잔다는 거죠. 잠만 잤다고요? 포기, 네. 자포자기. 그러니까 네. 5억의 빚을 지면 잠을 못 자포자기. 자고 네. 50억의 빚을 지면 잠만 잔다. 그래서 예전에 충무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네. 소파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은 5억 이상. 책상에서 열심히 못 두들기는 사람은 5억 이하. 5억 이하. 네. 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네. 어떻게 주무십니까? 어떻게 한때 잤죠. 아, 5억 이상이셨나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네. 요즘 그냥 열심히. 네. 제가 나중에 뵐 때 주무시면 질문을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영화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영화도 실패하고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고 그래서 배우분들이 영화를 만들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안의 이야기,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누구나 자기 영화를 한 편 정도는 가슴속에 가지고 네.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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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조재현의 나홀들과 네. 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확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계속해서 영화를 더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예,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프로의 길이죠. 그때부터는 프로의 네, 길이고. 거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제 우디 앨런 같은 길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시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 댓글 가지고 방송을 한 건 그러세요?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피드백이 전혀 없으셨군요. 예전에도 여러분 저 있었습니다. 댓글 예. 좀 많이 좀 유튜브 내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없더라도 번 댓글 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부탁드려요. 여기에 댓글이 올라왔지만 댓글 중심으로 방송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렇긴 하죠. 네, 가끔씩 댓글이 참여를 했죠. 네. 책도 쓰신다면서 크크크. 저 책 안 쓰는데요. 네, 잘못된 정보. 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까의 그 소수 의견의 마지막 대사 같은 그 명대사를 썼다. 요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죠. 누군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만 근데 사실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 의견에서 그 대사는 저도 들으면서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예.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당한 일을 어떤 특정한 지위에서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비뚤어진 신념으로 예. 일을 했을 때 좀 더 어마어마한 그런 사회적 풍파를 일으켰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대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김희성이라는 배우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직관보다는 이성으로 연기하는 배우이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 직관과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쪽은 좀 약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각 많이 하고 이성으로. 어느 것이 경중이 있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배우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예. 그렇죠. 네. 저는 직관으로 연기하는 배우들 너무 부럽죠. 제 입장에서는. 또 근데 직관으로 그것도, 연기하는 배우는 또 예, 제가 이성적인, 잘할 수 있는 네. 영역이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서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수 의견이나 여러 영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뭐랄까 이렇게 체내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받는 거죠. 근데 대학 때부터 네. 젊었을 때부터 사실 논리적이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논리를 많이 탐구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의 장르는 멜로인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네요. 네. 여성 관객들이 자꾸 이런 마음속의 장르는 하드고 하드고 근데 하드코어는 지금까지 나오신 건 없잖아요. 없죠. 네. 네. 그럴 만한 인물은 여러 차례 연기를 하셨지만, 네. 슬래셔나 스플래터 뭐 그런 것도 좋고요. 하여튼 좀 극단적인 영화들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포스텔 뭐 이런 영화 네, 하여튼 좀 뭔가 좀 방송에서 마이크 잡고 하긴 뭐하면 사지절단 뭐 이런 마동석 씨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극단으로 좀 가는 그런 얘기들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킬러 역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드라이한 킬러. 그러니까 네. 표정이 거의 없고 뿔테안경 쓰고. 한 3, 40년 경력을 지닌 그런. 그러니까 이제 네. 니키타의 할리우드 버전인 니나 네. 그 브리짓 폰다 나왔을 때 하비 카이틀이 그런 킬러였거든요. 네. 뿔테안경 쓰고 사람 죽을 때 거의 표정 없이. 어쩌면 곧 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사급 킬러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기 이 배경이 있는 거죠. 저기가 그 킬러의 어떤 행동의 배경을 갖고 있는 킬러 이런 거죠.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홍상수 감독님 신작 이외에 또 그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 둘 셋. 당신 자신의 것과 당신의 것. 틀렸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땡. 자신과 당신. 네. 자, 당신 자신. 하나 둘 셋.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잘하셨어요. 아 그게 맞나요? 네. 저 아직도 헷갈려요. 네.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의 것. 이게 아닌가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근데 홍상수 감독이 바로 요걸 노릴 것 같아요. 그 제목의 귀신이, 헷갈리게. 네, 제목의 귀신께서 노릴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네. 여러분들에게 기대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배우는 누구신지. 아, 저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여배우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네. 완전 좋아요. 최근에 한효주 씨도 너무 예뻤고요. 네. 정말 예쁘죠. 정말 네. 진짜 자연미인. 그 모든 선이 너무 자연스럽고 네. 키도 크시고 네. 날씬하고 너무 예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사는 분이 이제 같이 아니 배우 얘기하는데 갑자기 민간인 얘기를 꺼내세요. 가슴 답답해지게. 오늘 좀 약간 주책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우리 김희성 씨 모시고 네. 사실은 유쾌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막 말씀을 한편 들어서. 지난 한 5년 동안의 저런 편의 영화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루함보다
네. 이렇게 통틀어서 부산행을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 뭐 소수점 생각해 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 영화를 아주 주옥같이 채워준 그런 영화. 네. 한국 영화가 사실은 상업 영화적 위기감이 있는데 네. 그것을 끊임없이 지탱해주는 영화들. 네. 거기에 출연해 오신 것이고요. 그런 매해 그 올해 한국 영화 10편을 꼽는다면 그 10편 중에서 최소한 서너 편은 출연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한 2편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너 편 좀 무리라도 네. 2편 정도. 네. 앞으로는 계속 상도 타셔야죠. 글쎄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객관적으로 누군가의 업적을 증명해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받는 건 기분은 좋죠. 특히 이번에는 되게 오랜만에 제가 그렇죠. 네. 무슨 상이라는 걸 받으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산업 안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사실 마음속으로 되게 고맙고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복귀하시고 5년 동안에 네. 그 많은 영화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자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치하가. 그건 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터인데 이번에 그 부일영화상에서의 나무지원상은 적기에 네. 시상과 수상이 혹시 심사위원 아니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 찍으셨는데? 상도 아직 안 그런 거 나왔죠. 물어보지 마셔요. 상금. 아, 장문의 댓글 이건 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유성 씨 육룡의 다른 시야에서 전공주 역으로 나왔는데요. 유아인과의 선죽교 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아인 씨가 이제 네. 이방원을 연기했으니까요. 네. 촬영 뒷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김우성 씨와 유아인 씨는 SNS에서도 하는 발언들이 가장 화제가 되는 그런 선후배이기도 한데요. 라는 식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촬영이야 뭐 그냥 굉장히 그 재밌게 세게 찍었어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자면은 이 하여가와 단심가의 대결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대결을 죽는 그 자리에서 둘이 서서 그 시조를 말로 바꿔서 둘이 말로 싸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본을 딱 마지막 그 제가 죽는 회의 대본을 받아보는 순간 정말 전율이 일었죠. 와 이런 대사를 내가 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율이 일었었고 그걸 다 찍고 새벽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유아인 씨랑 서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또 다른 재밌는 경험들 같이 또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들 주고 받았는데 유아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선후배 그런 거 잘 안 따지는 아하. 사람들이라서 그 좋은 동료로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연기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지? 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네. 그 권혜호 씨가 꼭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하죠? 네. 돈 좀 해요. 근데 옛날보다 정말 못 외워요. 옛날에는 한 2번 정도 읽으면 다 외웠거든요. 지금은 100번쯤 읽어서 외워요. 정말 힘들어요. 자, 이제 적당히 보내드려야 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다 보니까 1시간 12분. 지금 저희가 이거 영화 담당 시작한 지 최장 시간. 그전에는 58분 뭐 이 정도에서 저희가 지겨워서 끊었었는데. 우리가 지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그렇죠. 그 신호가 오잖아요. 이게 모니터를 보면 사람이 떨어져. 모니터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싸늘한 기운이. 근데 오늘 너무 뜨거워서 아마 라제기 기자의 오늘 야망이 이걸 2시간 끌어가면서 바짝 오른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어쨌든 1시간 10분도 오버타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댓글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악플의 대가 기대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2달에 한 번씩이라도 객원으로 좀 저 대신 뭐, 네. 자주 오면 신비감도 깨지고요.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개봉할 때쯤 한번 그렇죠. 뵙죠. 네. 다음 영화가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언제 당신 개봉하죠? 자신과 당신의 것. 그때는 김주혁 씨 주인공이니까 모시고 하시고요. 네. 저는 그 다음 영화죠. 네. 네. 아마도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김희성 씨의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김희성이란 배우를 오랫동안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것이 가장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 대중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랑 저한테도 제일 큰 덕담이신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인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댁에 가셔서 이 방송 보신 분들 IPTV에서 검색어 넣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출연작들 한번 보시면 네. 보신 작품 중에서 보시다 보면 안 보신 영화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집어서 보시면
오늘 하루가 좀 충분한 하루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잘하시네. IPTV용인데. 그런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